네, 청와대를 들락들락한 사람. 글쎄 한 여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를 주사 아줌마라고 불렀다는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세영 기자. 네. 자, 청와대에서 주사를 놓았던 사람이 의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간호장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호성 씨의 핸드폰에서 나온 문자 메시지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보낸 사람은 바로 이영선 행정관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영선 씨가 2013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보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 문자 메시지도 하나 들어갑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요? 네, 기를 치료하는 아주머니가 들어가신다 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를 4번에서 5차례 밤 늦게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냈습니다. 여기 시간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3년 임기 첫 해인데 4월, 5월 이경에 저녁 한 9시 넘어서 보낸 것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밤중에 관저에서 주사도 맞고 기치료도 받고 뭐 그랬다는 뜻이겠군요. 예. 네. 그럼 보면은 이제 그 시간대에 들어간 사람이 정확하게 네.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만약에 네. 했다면은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부속실에서 보안 손님이다 하면은 경호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 행정관이 정우성 비서관한테 얘기해 줄 때도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아줌마라고 이제 여자분이니까 네. 아줌마라고 하는 건데 네. 아줌마라고 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냥 주부냐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어떤 전혀 네. 자격이 없는 주부냐 하면은 또 그거는 확실하게 또 그렇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명 인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국선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운동하는 영상도 공개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선도 하게 되면 이제 기치료를 할까 좀 몸에 기를 돌게 해서 건강을 찾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이 국선도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많이 공개를 해서 자신이 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해서 또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수준급인 걸 볼 수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기치료하는 아줌마가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직책 없이 아줌마라 그랬는데 혹시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면허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 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지금 대통령의 주치의가 심지어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가 여러 가지 네. 시술한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사실 그거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크게 잘못된 건데 그런 사람 아니고도 만약에 아줌마 저분이 네. 정식으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야매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네.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료법 자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혹시 기치료 아줌마라 표현을 드리니까 혹시 그 마사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렇게 표현을 하고 나거든요. 네. 최순실 씨가 보통 마사지를 많이 좀 즐겨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표현을 좀 달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줌마들이는 아마 분명히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미 자기들끼리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또 은어나 암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석연치 않고 신분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라는 매우 경호에 있어 구멍이 뻥 뚫렸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 청문회 있었던 이달 들어서 있었던 곳에 보면 대통령 경호실 이 아주 막강한 곳인데 그곳에 2인자 이런 분들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어나 이제 하나둘씩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기치료 아줌마 그리고 누가 있었죠? 주사 아줌마.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청문회 장면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사은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속실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보안 손님이라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보안 손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원이 부속실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네. 박근혜 정부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전에 저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선 문제고, 그리고 아무리 보안 손님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대통령이 관제를 통화할 때는 최종적으로 경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익명의
은밀한 보안 손님이라 할지라도 네. 경호실은 전부 다 점검이 되고 기록이 되거든요. 네. 다만 청와대에서 밝히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저 보안 손님들의 정체라든지 드나들었던 기록들이 전부 아마 나타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요. 네. 대통령이 직접 저기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활용한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알고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네 경호실에서도 전혀 터치하지 말라. 네. 이런 취지로 보안 손님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경호실조차도 더 이상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뭐를 하는 사람인지 혹시 위해 물건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체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 이 안에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